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오늘 우리 아빠가 전화 왔다. 리플이라는 코인을 어떻게 사냐. 이게 어제 글인데 아래 내용에 함께 공유하면 좋을 듯한 내용들이 있어서 늦었지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개소름이었다. 아버지 갑자기 스웰날 우리 리플한테 왜 이러세요? 스웰은 리플의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죠.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리플을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빠는 투자에 1도 관심 없던 분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리플이 좋다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리플을 어떻게 사시는지 물어보셨다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냥 기분 전환 겸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가벼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가벼운 주제에 물음표가 들어간 게 사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가벼운 주제는 아니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만약 이재용이 한국 망할 것 같아 삼성 재산을 모두 달러로 바꿔놨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모두 너도 나도 은행에 가서 달러 주세요. 내 돈을 달러로 바꿔주세요 라고 러쉬가 일어났겠죠. 코인의 김치 프리미엄도 아마 순식간에 떡상할 거다.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거겠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올 거임. 트위터 대표가 이런 소리를 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인데 당시에 CNBC나 타 방송에서도 저 발언을 보고 진중하지 못하다. 저런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등등 말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대기업의 대표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리니까 당연히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잭도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억만장자 투자자들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애둘러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다 비슷한 이야기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왜 이런 말을 한 걸까?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트위터 새가 뇌를 파먹은 걸까? 그러니까 트위터의 로고가 새 모양이죠. 그 새가 뇌를 파먹은 걸까? 아니면 따봉충, 그러니까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이런 걸까? 그런 건 아니고 이 같은 발언은 수개월째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를 웃도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물가 상승이라는 게 사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물가가 오른다라고 표현하면 뭔가 물건값이 오른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만 여러분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이는 그 데미지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가로 표현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계속 물가 목표치를 발표를 하는데 그 목표치보다 계속 웃도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물가를 어느 정도 잡고 물가를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죠, 중앙은행에서. 근데 그 목표치보다 자꾸 물가가 높으니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연방준비제도 페드 여기서 돈을 찍어내죠. 달러를 찍어내서 미국 정부에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역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장기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2일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 사실 코인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서는 좀 호재이긴 하죠. 이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시는 테이퍼링이죠.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생각하는 가이드를 계속 벗어나서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외모. 트위터 CEO가 면도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조금 노숙자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해요. 예전에 에이다 개발진들 발표를 했을 때 완전 눈이 사시에다가 뭔가 약 중독자 그리고 막 히피족 같은 애들이 개발자라고 사진이 올라왔었는데 그거는 약간 사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기도 하죠. 사진에 이 사람이 나라 망하고 돈 개떡상한다던데 라고 하면 저 뭐야 저 노숙자 같은 인간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외모를 깔끔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인플레이션이 세게 오지 못한 이유는 바로 임금 때문이다. 임금이 개떡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있는 곳으로 돌다가 웅덩이에 쌓인다. 아파트가 개떡상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파트가 없거나 이걸 팔고 저렴한 빌라로 이동해야 돈인데 이동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아파트에 묶여있는 돈들은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출을 받을 때 좀 더 잘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 인마이 포켓이 안 된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리고 집값이 오르죠. 올라도 이 집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지 수익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인마이 포켓이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쓸 수 있는 현금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다. 돈은 계속 아파트에 쏟아져 들어가는데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우리는 뭐 계속 돈을 더 막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도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모아놨던 돈 또 다 털어서 또 아파트에 집어넣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돌아가는 돈들이 자꾸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돈을 미친 듯이 뿌렸으니 인플레가 강력하게 우리 세상을 강타했어도 모자랄 판이었고 왔어야 되는데 약하게 온 거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물가 상승이 이뤄졌어야 됐는데 이게 현실에 풀리지 않고 이런 부동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약하게 온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라에서 돈을 풀고 은행에 가서 돈이 신용으로 풀리면 그 돈은 신용과 여러 가지 제도로 몇 배로 뻥튀기 되어 나라를 휘저어야 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찍어내면 그걸 은행에 주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이 나가겠죠. 그리고 대출이 나간 돈의 일부가 다시 은행에 들어오면 지급 준비율을 맞춰놓고 다시 또 대출이 나가서 약간 돈복사가 되는 것 같은 돈복사 버그 같은 참 희한한 구조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들이 더 많이 풀려서 나라를 휘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은행에서는 돈을 못 받아낼까봐 돈을 못 풀었고 기업들이 가진 돈은 오히려 유보금으로 쌓이고 지금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지금까지는 없었던 규모의 유보금을 쌓고 있습니다. 임금이 딱히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이름을 잃었지 이런 상황에서 나라에서 몇백 달러 몇천 달러 쥐어준다고 그걸 사람들이 여기저기 써댔을까.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씩 준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막 그냥 뭐 쓰지는 못했을 거다. 이걸 준다고 해가지고 살림살이가 그렇게 나아지진 않았을 거다라는 말이죠. 굶어 죽을까봐 진짜 써야 할 때 못 쓸까봐 안 쓰고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야 나라에서 소비 촉진 상품권 준 거로 소고기 사 먹고 했지만 고작 25만 원 정도의 돈이었다. 그걸로 인플레가 올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지 못했다. 그죠? 이거는 뭐 사실 일부분인 거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을 푼 액수가 더 많기 때문에 뭐 체감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늙어서 굶어 죽을까봐 우리는 돈 쥐고 있는 거다. 지금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 팍팍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봐 또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 돈들을 계속 꽁꽁 더 쌓아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재 급등에 의한 재료비 상승으로 인플레의 정도는 오고 있고 계속 올 것이다. 돈이 개폭망하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사실 앞으로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 지금 코로나가 왔지만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뭐 코로나 청정국으로 투자금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오갈 데 없는 전 세계의 돈들이 우리나라로 또 많이 몰려오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원자재가 급등했기 때문에 산업에서 많은 타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인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코인 쪽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수명은 다소 줄어든 느낌이지만 사실 저도 코인을 오래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정말 수명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여유가 많이 생겼지만 정말 한 1, 2년은 제가 여유가 생길 만큼의 돈이 아니다라고 판단됐을 때 정말 뭐 조바심도 많이 들었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정말 수명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돈이 물처럼 흘러가고 새는지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경기도 웨일리 말씀은 코인 쪽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인사이트나 시야가 트여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사만 다니고 있었으면 간간히 코인리스에서 최신 뉴스나 짬내서 보다가 피곤해서 잤을 것이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이게 보통 그냥 주는 정보는 이미 가공이 되었거나 모두가 알거나 이미 의미가 없어졌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열어놓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으면 남들보다 더 빠른 정보를 얻고 당연히 투자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경기도 웨일님은 이걸 아시는 것들을 최대한 글로 표현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계시니까 사실 저희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경기도 웨일님하고도 가끔 대화가 가능하니까 커뮤니티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또는 시간이 되면 경기도 웨일님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이니까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유튜브에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명 영상을 올렸는데 당연히 뭐 아무래도 리플이나 다른 코인 정보를 올리는 것보다는 관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조회수가 잘 안 나왔는데 이런 트레이딩 특화 API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